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창구입니다. 양봉 선생 양봉 시간인데요. 요새 워낙 양봉이 너무 잦죠? 여러분들이 쟤를 자주 보는 만큼이나 시장도 계속 잦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조금 잠겼나요? 워낙 양봉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더니 기가 좀 세서 그렇습니다. 아마, 근데 뭐 제가 목소리 조금 잠겨도 시장이 양봉이고, 오늘 반도체 좋았죠? 예, 하이닉스 좋고, 그리고 제가 주말에 이제 주간 정시라든지 이렇게 주식 클래스 유튜브를 많이 올려드리는데 하루에 하나 정도만 올리는데 중국 정시 코로나 봉쇄 이슈에 대한 이슈가 잠깐 있었습니다. 오늘 장 잘 보면 그러니까 거의 아마 우리가 주말에 분석한 게 맞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은 뭐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하죠. 한국의 뭐 컨텐츠 같은 걸 중국이 많은 걸 말하는데 중국 공식 문건에는 한한령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봉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국 질병당국은 당연히 똑같은 겁니다. 중국 질병당국은 봉쇄를 하는 거고 오늘 아침에 나온 대로 지금 중국에서도 애플의 주가는 약하죠. 정조 봉쇄 이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큰 그림보다 지금 계속적으로 장이 올라가는 그 양봉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안 했네요. 네, 시작하고 인사를 안 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채팅창에 저기 한국 경제 쪽이 약해요. 또 화냈네. 한국 경제 쪽 확실히 분발하시고 한국 경제 TV 쪽 예, 제가 다 보고 있으면 양쪽 우리 이원 방송입니다. 이쪽 좀 분발하시고 이쪽 편 오른쪽 예, 하시고 양봉의 양자로 시작을 할게요. 예, 타이핑으로 양 예, 이렇게 채팅창에 양 한번 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먹을 거 많아요. 수익 날 거. 하이닉스 많이 올랐잖아. 이제 83,000에 들어가라 그러잖아. 호텔신라? 들고 있어. 네. 오늘 반도체 많이 올랐죠. 반도체. 그쵸. 오늘 주제는 제가 중간 선거 이야기 잡았습니다. 뭐 오늘 태양광 빠지는 거 여러분들 다칠 사람 없죠. 근데 NA솔루션. 방송만 잘 들으면 돼요. 12시 반, 2시 90분 동안 여러분들이 그 양양양양 쳐요. 양양양양. 그래 아트님. 아트님 같은 분들이 되게 센스가 좋으신 분이에요. 딱 플러스로 치잖아요. 양. 아트님한테 저기 서비스 뭐 윙 한 마리 넣어주세요. 이 이렇게 딱 양봉치라니까 저봐. 우리 양으로 치시는 분들이 이제 수업대로만 하신 분들이 있고 조금 이제 약간 천재성이 있으신 분들은 양봉치라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로 적어요. 이렇게. 우리 와원님들은 하여튼 반성하세요. 나중에 후회할게요. 이렇게 댓글 그렇지 황금 손가락님 아주 좋아요. 다 보고 있다니까. 저기 아트님 있네 플러스 딱 적어놓잖아. 막 이렇게 오늘 저기 이제 오늘은 제가 90분 동안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시간 좀 가져보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쌍방향이 좀 되면 좋겠어요. 그죠? 쌍방향. 맨날 TV 나오고 방송 앉아가지고 뭐 지 잘난 소리만 하니까 좀 재미없잖아. 여러분들도 욕하란 말을 하지 말고 이 좋은 양복 욕을 왜 하는겨? 저기 이제 이런 섹터 플레이 같은 거는 괜찮아요. 종목은 물으면 안 돼요. 종목은 제가 뭐 여러분들이 정말 종목 상담을 원하면 제가 한 가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음? 방법은 있어요. 제가 운용사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제가 자문사 등록을 하면 되죠. 근데 일부러 안 해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히타면 금감원 불려가야 돼. 조사받아야 되고 서류 내야 되고. 제가 그거 등록하면 그거 얼마 안 해요. 그거 뭐 저기 자본금 자체가. 그거 하면 여러분들하고 뭐 마음껏 종목 상담해도 법적으로 제가 뭐라 할 수가 없는데 또 그걸 해 놓으면 귀찮아. 네. 그리고 제가 뭐 굳이 그거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다가 법적 서류를 만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종목 상담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섹트나 돌아가는 이야기는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오케이 시작할게요. 자 저는 이제 월화 목금 같이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정오의 데이터인 시간 12시 반부터 2시 동안 여러분 또한 90분 동안 한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인가요? 3가지군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에 오늘 종목 막 볼 겁니다. 미리 많이 보시겠지만은 좀 짧게 팩트 있게 말씀드리겠고, 음, 그리고 한 30분 동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공화당과 파란색 민주당이 있는데
아마 지금 시장은 거의 저는 뭐 제가 일주일 전부터, 2주일 전부터, 3주일 전부터 중간 선거는 바로 공화당의 바이든이 필패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시장도 좀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다음에 유가는 오른다. 올랐죠. 92달러까지. 유가는 오른다. 물론 다른 이유로 올랐지만은.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테크 관련 기업들 잘 보신 분들은 음, 잘 대응하고 있으려 봅니다. 지수는 분명 다양하게 오르는데 뭐가 오르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집중 안 하신 거예요. 잠깐 방송 넣었다가 졸릴거나 하면 허벅지를 찌르세요. 요새 그런 거 안 해보셨죠? 이 주식이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요. 예, 허벅지를 찌르라고 피가 나도록 안 죽어.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 정시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조금 더 보태하겠습니다. 중국 정시는 우리가 중국 정시 분석할 건 아닌데 또 계속적으로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 얻어서 예, 그 이야기 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정시에서 오죽하면 제가 장도 안 켜놨겠나요? 그냥 양봉이요, 뭐 이렇게 요 그렇죠? 양봉이야. 양봉이 뭡니까? 혼내는 건 아니고 양봉이 아침보다 호가가 좋은 거죠. 매수의 힘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코스닥도 오늘 양봉이에요. 그렇죠. 미국 올라서 양봉이냐고 어림없는 소리. 미국은 원래 막판에 저가 매수를 땡기고 있어요. 원래 아침에 빠져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제가 추가를 올려놓은 미국은 그냥 저가를 땡긴 거예요. 근데 아침에 우리가 출발할 때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이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실시간 시세 맞나? 그렇죠. 우리 출발할 땐 나스닥 선물이 대략 1800선 정도 됐었어요. 근데 80포인트 땡겨놨죠. 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야. 중국 증시가 견조하겠죠. 그래서 계속 일주일 동안 이야기하는 거 중국 증시 괜찮다고.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중국 증시가 괜찮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3.4 이탈 전까지. 오케이? 쉐쉐! 졸지 마시고. 에? 니 아마?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쨌든 중국 증시가 괜찮다 생각하고 오시고 홍콩도 괜찮다. 홍콩도. 홍콩? 아하. 홍콩.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중국 하면 딱 생각나는 섹터가 뭐예요? 중국. 그렇죠. 잘하시네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이 시간에 밥 먹다가 숟가락 엎지 말고 집중하세요. 중국 딱 그러면 생각나는 게 섹터별로 보게 되면 화학이야. 화학이야. 우리나라 수출줄에 반도체하고 화학이 있는데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게 있죠. 자동차는 중국 안 나가겠죠. 화학이야. 화학 쪽으로 옵니다. 뭡니까? 대한유화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별이 잡혔는데 대한유화입니다. 경상도 아니야. 흑석동. 자, 대한유화 오르면은 사키 여자분들이 갑자기 효성 TLC 같은 그 무거운 의류주도 오릅니까? 오릅니다. 이봐 뭐 하고 있는겨?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 중국 관련주가 오른다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이닉스 오릅니다. 자, 여기 이제 지난주에 하이닉스가 83,000원 정도 할 때 제가 쫄지 말고 83,000원 밑에선 사고 그래서 한 주라도 사실 분 들고 있어 보세요. 물론 수익은 얼마 안 나. 아무도 없어요? 종목 상담 하지 말라니까. 종목 상담 하지 마. 그리고 저기 종목 상담 하면 안 돼. 그 코로나 관련 기업들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직은. 네. 자, 하이닉스 올라오니까 어떤 결을 느꼈어요? 음? 어떤 결을 느꼈어요? 바로 원익 IPS 같은 종목이 바로 반등을 하죠. 오늘의 KCM은 사실은 하이닉스예요. 장은 다른 것도 있지만 하이닉스예요. 지금 약간 장이 쇼크오버 장세라 그러잖아요. 기억나요? 그쵸? 쇼크오버 장세 뭐냐면 약간 그 공매도 장세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요게 거꾸로 보면 이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IT도 참 많았어요. 그죠? IT도. 바이오도 많지만 IT도 참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반도체는 추세적 상승으로는 못 갑니다. 추세적으로는 못 가요.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이 무슨 시장이 순환장세죠. 그렇죠. 순환장세죠. 순환장세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장의 핵심이에요. 순환장세. 순환장세. 그래서 순환장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게 그런 거야. 한쪽이 이제 쉬면 다른 쪽이 붙고, 예. 또 다른 쪽이 붙다가 붙는데 만약에 테마성 같은 경우는 테마는 그게 빨리 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장 전체가 지금 반등 국면이라서 그런 거예요. 반등 국면. 아직까지 반등을 시도하는 국면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메커니즘을 잘 기억하면 좋은데 지금 이런 거 있죠. 네옴시티 관련주가 먼저 치고 가죠. 이렇게 쫙. 그 다음에 뭐로 붙어버립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붙어버리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바로 바통 터치 하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급등주 테마주들은 급등주 테마대로 쫙 붙고, 그리고 나면 오늘 같은 날 보면 배터리 관련주 빠지죠. 빠져요. 오늘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조금 잘 간 게 코스모 신소재 이런 종목들인가 조금 쉬죠. 그쵸? 근데 이 내용 한번 들어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기사 중에서 이런 거 하나 나왔죠. IRA 3년 이후에 미국 상원 하원 모두 발의했다. 그러면 이 기사에는 뭐가 움직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사에는 이 기사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바로 자동차겠죠. 현대차도 뭐 기아차도 지난주에 이제 조지아 착공식은 했고요. 10월 달에 자동차겠죠. 근데 자동차가 아니야. 응? 지금 자동차를 보면 안 돼. 아니. 잘 들으셔야 돼. 어차피 우리 수익률 게임이었어요. IRA 3년 후에 미국 상원 하위 모두 발의. 자, 현대차 공장 지역구 요원들 나서 이렇게 하죠. 여기서 자동차가 많이 가느냐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1차원만 생각하면 안 돼요. IRA 발의 법안 미국 중간선거 할 때는 제일 먼저 자동차가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는 백오피스예요. 물론 부품주들이 조금 더 붙긴 할 거예요. 부품주들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얘네들은 그냥 이 재료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 가치학계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 중간선거하고 IRA 법안을 봤을 때는 뭐냐면 대부분 지금 중간선거에서 진짜 이제 공화당이 되면 뭐 다 이야기하잖아요. 뭐 유가 상승, 유가 강세. 저도 같이 보거든요. 달러 약세, 약세. 그다음에 자동차는 지금 말한 대로 뭐 IRA 뭐 이렇게 뭐 유예. 그러면 전부 다 자동차도잖아요. 아니, 일단 조심할 것부터 먼저 봐야 돼. 뭐 빠집니까? 태양광 빠져버리죠. 일단은 태양광 풍력은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배터리까지도. 배터리까지도요? 예. 왜 그러냐면 태양광 풍력은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거예요. 뭐 태양광 하면 대표 종목이 뭡니까? 하나솔루션이죠. 그쵸? 그럼 약간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건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뭐 사고 싶지 않잖아요. 이 자리 사고 싶습니까? 이 원봉도 많은데. 지금 양봉 종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닥에서 머리 드는 애들이. 굳이 내가 이 무거운 걸 살 필요 있어요. 차라리 LG전자까지 LG전자까지 지금 중국발 이슈에 들어 올리는데 다시 88,000원 뚫었단 말이에요. LG전자가. 내가 88,000원 무슨 기준으로 꺼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꺼놓은 게 있어요. LG전자 88,000원 뚫었거든. 물론 LG전자는 안 사. 사지는 마. 너무 힘든 주식이야 이거. LG전자. 정말 이게
보살이 아니라 부처님 되는 주식이에요, 이거 LG엔자는. 근데 일단은 다시 LG엔자가 이렇게 88,000원대로 올라오면 10% 뛰었잖아요. 8만 원에서.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10%딱 튀면 10% 나름 안전 마진이 나온다 그래요. 요래서 이제 못 가게 되면 다시 밀릴 거야. 못 가게 되면. 근데 요렇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마찬가지인데 지수도 마찬가지. 조만간에 조금 쉴 거예요. 삼성전자처럼 이제 올라가기 요 자리 올라가게 되면 60 LG전자 요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못 가잖아. 가만히 보면 일주일 동안 한 1,500원에 갇혀 있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지? 8만 원짜리를 잘 안 줄 거야, 웬만해서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이런 종목도 많은데 굳이 하나솔루션 왜 사?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굳이 OCI 살 필요 없잖아. 지금 시장에서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중국 관련주. 중국 이야기. 중국의 전기차, 중국의 태양광이 잘 가는 거지 우리랑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무조건 많이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쪽 애들이 약해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 이쪽 애들이 약해요. 이 뭡니까? 풍력. 풍력이죠. 아, 이거 태양광이죠. 네, 태양광. 현대인 솔루션. 미국에서 가장 모멘텀이 크다는 상강 MNT까지 이렇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못 가. 못 가는 게 아니라 늘어져요. 물론 이러다가 갑자기 튈 수는 있는데 CS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요런 섹터가 오히려 이제 중간 선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약해지는 거고 시간대가 안 보이네. 네, 약해지는 거고 나머지 오늘 양봉 종목들 잘 보면 아유 저기 아까 큰 소리 했다고 저기 그래 내가 다 챙길 수는 없고 그래서 요새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양봉에서 조금 이야기 뭐 맨날 개탄 이야기하니까 그렇고 하이닉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으로 걔를 같이 보면 돼요. 중국으로 같이 보면 돼요. 아 그래? 네. 중국 텐진에 포커스 맞추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기름값은 계속 오르니까 GS 이런 종목들 다시 잘 갑니다. 정유회사. 근데 여러분들 못 사겠죠. 말이 나와서 GS 같은 주식은 잘 못해. 그냥 그러려니 해. 아 정유회사들 정말 귀신같이 유가가 오르는구나. 물론 유가가 오른 이유 지금은 시간에서는 90달러 초반인데 유가 오른 거는 달러가 약해서 오른 것도 있고 그게 큰데 그거 아니다 그래도 선거 이슈도 좀 있어요. 유가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유가는 어느 정도 오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 028, 050, 삼성엔지니 이런 종목들 무겁지만은 월봉 신고가 테스트 중이니까 끌고 가보라 그러는 거거든요. 네. 삼성엔지니 이런 종목들. 근데 여러분 일반 투자분들은 잘 못할 거예요. 좀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봐. 양봉이 코스닥 양봉인데 중국이잖아, 중국. 그러면은 컴투스란 기업이 컴투스는 제가 원래 게임 좀 잘 안 합니다. 근데 시장 때문에 보는 거예요. 컴투스 같은 종목들이 조만간에 한번 튈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컴투스는 이번에 컴투스 그 서머너즈워죠. 그 북미가 이번 주 일정에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 주식 클래스 그 커뮤니티에다가 일정표 올려두는 거 잘 보세요? 안 보시나? 아, 잘 안 보시는구나. 일정표 잘 체크하세요. 오늘 뭐 중국의 무역 수지 나빠진 거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중국 관세청 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래서 중국은 결정적으로 부양책을 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회원님들하고 함께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0.3이 나왔죠. 딴 건 모르겠고 마이너스 0.3. 진짜 정수도 아닙니다. 오케이 됐고. 지금 코로나 수치 가져오면 안 되고 수입도 마찬가지 0.7이니까
무역 수지는 뭐 나쁠지 않을지 몰라. 중국 경제가 수입 증가율이 마이너스 0.7이면 수입도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 가지고 그렇게 말하긴 그런데 이제 요런 거라든지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이 장을 조금 견인할 수 있어요. 이런 양봉, 펄어비스의 양봉. 물론 게임주 지긋지긋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시장 참조용이야.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코스닥 710이라고 그렇게 떠드는데 도대체 누가 땡길 거냐고.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돼. 얘를 땡길 수 있는 삼성 코스피 쪽은 나와 있잖아요. 저기 뭐야. 로페저님 또 뭐라고 쓴 거야. 환경 쪽이 여러분들이 댓글이 영 안 좋네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왜 그래? 이게 마음을 곱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그 주식 하다 보면 어, 그 행자라는 게 있어요. 운이라는 게 있어요. 운. 자, 피코그램이 오늘 1대5 무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거 그 정수기 필터하는 회사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를 했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못 샀다 하더라도 여기 정도에는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60일선 무조건 돌파한다고 배웠으니까. 그냥 정수기인데 그냥 그림이 좋아서 매매를 했어. 근데 이 주식 가져갔더니 오늘처럼 운 좋게 그냥 무상증자 공시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루에 뭐 70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식 이 자리에 누가 주식을 팝니까? 팔 수는 있죠. 감각적으로 금요일이니까 뭐 파는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내가 100주 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30%는 갖고 있. 그랬더니 갑자기 1대5 무상증자해서 날려줬어. 원칙에 어느 정도 충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원칙에 충실. 아시겠죠? 예, 그런 결이 있어요. 그래서 양봉은 되게 많이 나와요. 저도 사실 데모가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어요. 마음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종국에는 똑같은 거야. 종국에는 휴전으로 가는 거야. 종전은 안 되지. 역사를 보니까. 음? 한 달 전인가 핵카드까지 다 나왔어. 근데 안 쌌잖아. 똑같은 거든. 이게 나라 대 전쟁이잖아요. 전쟁. 근데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저희 중동이랑 또 다르잖아. 지금 이란이 사우디한테 뭐 공격한다는 그런 거. 걔들은 역사적으로 순위파하고 시아파하고 종교적 갈등과 이전 때문에 수백 년간 저렇게 해온 나라들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어찌 이해관계에 의한 거잖아. 물론 뭐 조금 더 세계사 깊게 들어가면 다를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그죠? 평생 싸우고 말고 할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인제 사실 저쪽 관련 기업들이 이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재건 쪽으로. 왜? 다 그걸 했는데. 이 주식 생각 많이 해. 다음 주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이번 주 다 준비해야 돼. 중간 선거 또 많아. 정상회담까지. 정상회담은 10일 날 물가지표는 내일 이야기해도 돼. 그죠? 굳이 오늘 할 필요 없죠. 그죠? 오늘 할 필요 없잖아. 10일 날 미국 물가 나올 건데 오늘 할 필요 없잖아. 오늘 만약에 장이 내렸으면 하죠. 안 내리잖아. 오늘 장이 강하니까. 오늘만 볼 건 아니지만은 요 양봉이면 오늘 밤도 미국이 양봉일 확률 되게 높거든요. 요렇게 마감하면 일단은 확률적으로 다우는 올라야 되는 자리죠. 그죠? 올라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까? 올라야 되는 자리가 있지. 빠졌다가 붙여놨잖아요. 그죠? 올라야 되는 자리야. 올라야 되는 자리. 여기 이제 골든 크로스 임박하고 있고. 그럼 다운 올라야 되는 자리고. 어쨌든 나스닥은 애플이 많이 빠졌잖아요. 애플이. 근데 어쨌든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장대 연봉에 비석이었고 망치니까 올라야 되는 자리죠. 최소한 이까지는. 그쵸? 그럼 나스닥도 올라야 되는 자리. 그냥 우리 장은 오늘 종가까지 그냥 요렇게 마감해도
마감할 것 같은 자리. 왜? 외국인들이 요렇게 계속 주식을 사니까. 오늘은 코스닥을 많이 사네요. 그죠? 많이 사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수는 견고하고 지수를 잡아주는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양봉 종목은 뭐 요런 관련 에버다인까지도 아까 움직였을 건데 그 결은 잘 기억하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네온과 뭐 저기 재건이 좀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현대 두산 인프라 코 보면 지금 보십시오.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리 지난주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놓치셨죠? 돈 없다 그러지 마요.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응? 지금은 너 개 물려 가지고 쳐 물려 가지고 주식을 살 돈이 없어요. 그게 아니야. 어디 그건 거짓말이야. 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걸 사는 데 대한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두려움이. 예? 내가 그러잖아. 만약에 LG전자 뭐 예를 든 겁니다. 카카오래죠. 카카오 평균 단가가 지금부터 50 따블이 가도 본전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따블이 가도 본전이 안 되는데 음 따블이 가도 본전이 안 되는 상태를 굳이 갖고 있으면 그게 수익이 나나? 거기서 10분의 1, 5분의 1 매매해 가지고 쪼끔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감이 올라가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여러분들이. 똑띠 기억을 하셔야 돼. 지수가 3,000이 가도 본전 안 가는 주식은 못 가요. 왜? 장세의 특징이 다르니까. 백날 유튜브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면 뭐 하실 거야. 오늘 뼈 좀 때려 드릴게. 입 꽉 깨물으세요. 너무 격한 말인데 자 돈으로 풀어서 올렸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시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시젠 진단키트 회사죠. 이 회사가 다시 16만 원 가려면 지수 3,000이랑 상관이 있어요. 4,000이 가도 16만 원 못 가요. 너무 단언하지만. 왜 그렇겠어요? 이 주식이 다시 16만 원 이상 시젠이란 주식이 2년 전 주가로 가려면 또 제2의 코로나가 터져야 돼요. 터지면 안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수는 3,000까지 갈 수 있어요. 지수 못 가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지수는. 코스닥 1,000포인트 갈 수 있어요. 왜 못 갑니까? 뭐 옛날엔 그럼 우리가 알고 코스닥 1,000포인트 갔어. 아니야. 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돈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조금 생각해 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계속 남의 이야기야. 남의 이야기. 그래서 그냥 혹시 내 종목 혹시 뭐 언급이 되나 그러면은 딱 물어보는 답이 "물타기 해 볼까?" 그런 거야. "추가 매수 해 볼까?" 여러분이 워런 버핏이야? 아니잖아. 워런 버핏 주식을 한 개 삽니까? 많이 사잖아 생각보다. 그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뭐 갖고 있는지. 자 파세코 이런 기업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양봉인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이에요? 그쵸? 겨울 솔난로 기업들이죠. 물론 뭐 무겁진 않겠지만 이렇게 시장은 지금 쪼끔씩 그동안 잊혀진 섹터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와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 몇 번을 말했던 요 장세라서 그래요. 아직도 모릅니다. 이 주식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나중에 140% 가면 그때 인제 꼭지 잡게 됩니다. 봐봐. 오늘 아침에 받은 질문 중에서 "시장이 이제 좋아지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아집니까? 이 시장은 뭡니까 기준이? 그걸 묻고 싶네요. 제가 너무 아침부터 오늘 좀 텐션이 좀 높아지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장 좋아지십니까?는 얼마까지 가야 좋아진다 생각할 거예요? 아 그래요. 뭐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한 2000 그래요. 정말 내가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한 2,900이 넘어가야 좋아졌다고 그럴 거예요. 그쵸? 그때 우리들은 주식을 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린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반등장이 벌써 이 반등장이
시장 지금 종목 기준으로는 50%준 것도 수두룩 빽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투자하지 않았지만 데모란 지역은 일주일 만에 50%가 나오는 장세예요. 50%. 근데 이거를 내가 전체 베팅은 못 하겠지. 전체 베팅은. 근데 해야 돼. 해야 된다고. 빨빨빨빨빨빨 해야 돼.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신중해. 예? 실패는 성공하면 아니요. 실패를 해야 성공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는 시도를 해야 돼요. 시도를 안 하면 어차피 성공도 실패도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시도해서 실패하고 다시 하고 다시 또 하고 이렇게 성공하는겨. 아니면 미국처럼 2조 달러 돌린 로또 사야 돼, 로또. 지금 새 돈 넣지 마요. 새 돈도 없지만 새 돈 넣지 마. 돈도 없지만 연말인데 돈 나갈 때도 많은데 새 돈 넣지 말고 있는 걸로 해. 이게 뭐 계좌가 10분의 1이 났든 뭐 5분의 1이 났든 뭐 3분의 1이 났든 이걸로만 해. 이걸로만 하다가 나중에 여력되면 그때 해요. 그때 정자해요. 할 수 있다면. 지금 사실 돈을 좀 빼야 될 걸 계속 주식 계좌에서도. 저는 그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도 많이 합니다만은 양봉은 제가 양봉 선생 양봉으로 잡았지만 양봉은 매달 나옵니다. 아시게? 근데 조금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조금 불안하면 조금씩 매매하고 좀 짧게 매매해도 돼. 불안하면. 오늘도 양봉들이 되게 많죠. 이제 이쪽은 좀 됐고 오늘 조금 세게 들어오는 양봉들은 어쨌든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83,000 제가 잡아 드릴게. 하이닉스가 여기 이제 갭이 하나 나왔어요. 갭. 갭은 좀 저항이 좀 두텁다 그래요. 갭은 한 87,000에서 90,000원에 갭이 조금 있어요. 갭. 갭.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중간값이 쭉 하나 있죠. 여기. 그럼 하이닉스는 지금 84,500원이에요. 조금씩 움직여요. 우리 저기 채팅방에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손절치고 장내에 서 있는 놈으로 매수하나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가지고 지금 한 5% 목표로 조금씩 매매해요. 그러다가 좀 얘가 추세를 잡는다 싶으면 좀 끌고 가보고 약간 너무 노멀한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로봇 보고 있죠. 로봇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로봇 뭐 봐요? 뭐 SPG 이런 거 보죠. 지금 약간 쉬고 있잖아요. 많이 사면 안 돼. 움직일 때 조금, 안 움직일 때 조금, 팍 치고 갈 때 조금 그렇게. 평균 단가를 낮추는 개념으로 주식을 사면 안 돼. 항상 이런 저항이 두터운 데가 있으면 여기 저항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도 이거 볼 줄 알죠? 못 본다 그러지 마요. 응? 에? 못 본다 그러지 말고 못 본다 싶으면 거래량 많이 시킨 항상 시가와 종가가 선이야. 대충 봐요. 그러면 아, 이 정도구나. 18,000원이네, 18,000원. 그럼 여기서 11,000원이잖아. 그죠? 여기 이제 또 16,500원 있으니까 지금 약간 박스권이잖아요. 약간 조금 사놓고 근데 뚫고 그러면 뚫었다 밀 때 사고 또 빠지면 기다렸다가 붙을 때 사고 근데 여기 사면 계속 빠지면 그럼 요거 날려버리면 돼. 그러니까 그 보초병 보내는데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보초병. 옛날에 말씀드려요. 천병은 미안하지만은 죽으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데? 천병은 죽으라고 있는 거야. 보초병들은 밖에 나가서. 너무 현실적이어서 죄송한데 저기 공격해 올 때 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보초병들을 총으로 안 죽이고 이상하게 좀 그러겠어요.
안 들킬라 그래. 나의 공격을 안 들킬라 그래. 거꾸로 이야기하면 보초병, 천병은 죽으라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보초가 보초를 잘 썼어. 그러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초병 보내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오늘 딱 하이닉스 움직이잖아? 그럼 소부장 보시는 분들은 다시 또 반도체 봐야 돼. 또 원익 IPS 한번 봐야 돼. 아니면 많이 들어봤더니 주성 엔지니어링이 중국 때문에 많이 빠졌대. 근데 이 양반이 자꾸 중국 좋다 그래. 중국 쪽에. 또 중간선거. 그래 맞지. 그럼 주성도 한번 보초병 보내보는 거야. 이때는 보초병 보낼 때는 라이트하게 봐도 돼요. 아, 외국인이 팔고 라이트하게 봐. 왜? 후성 오늘 에너지 가격 때문에 올랐지만은, 화학비 때문에 올랐지만은, 주가들이 계속, 기관들이 요새 그런 종목 찾거든요. 기판, 심텍과 대덕전자가 지난주 실적 발표했어요. 잘 나왔지. 근데 이 봐봐. 안 가잖아. 이 심텍이야. 안 좋다는 이 시기에 1100억 벌었어. 안 가죠. 대덕전자도 안 가죠. 안 가. 우리는 미국이랑 좀 틀려요. 그럼 LG노텍은 안 가. 자꾸 애플 이야기 나오니까 안 가. 시간이 꼭 가겠지. 안 가. 예? 무슨 말 아시겠죠? 오히려 NC소프트 같은 애들이 지금 힘이 좋아요. 실적 좋을 거 있습니까? 물론 최고의 IP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이 또, 또요? 근데 또가 아니야. 그럼 반도체라 그러면 습관적으로 오늘은 하이닉스 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간 선거는 됐고, 중간 선거에서 뭐야? 뭐 중간 선거는 사실 일단 수혜주보다는 그간 수혜를 본 섹터들에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올 그간 수혜라고 쉽게 말해 수혜주보다는 바이든 주식이 한 실핑계를 줄 거예요. 그죠? 바이든 주식이. 바이든 또 중간선거 전다고 뭐 이렇게 물러나는 거 레임덕 아니야. 뭐 레임덕이야. 그건 한 1년 더 하고 나서. 이게 포인트. 수혜주보다는 쉽게 말해서 자동차주 탄력보다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가 주춤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 아이디어는 뭐야? 자동차주 탄력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주춤하다 그러면 내가 매수 관점에서는 둘 다 그냥 그런 거야. 보다는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이게 탄력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자동차주 사야지, 적극적으로. 근데 이건 어쨌든 뭐 계속 그래 왔던 이야기인데 우리 이쪽이 약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공화당의 색깔을 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가 쪽이다. 유가 쪽이다. 그럼 이건 에너지고. 그리고 바이든의 어떤 요걸 보면은 혹시나 이제 있는 약간 기대감이긴 하나, 뭐 이제 내피셜이긴 하나, 미중 관계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아, 그래? 원래 내가 막 힘이 좋을 때 막 그러는 거지. 이때 되면 이제 약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관계 개선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위안화 강세예요. 저는 약간 큰 그림에서 위안화 강세, 달러의 약세, 원화 강세, IT 강세, 대중국주 반등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대중국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가전하고 그래서 여기가 LG전자가 있고 일본은 됐어요. 일본은 어차피 의미 없어요.
가전 LG전자가 있고 하이닉스도 사실 기업 자체가 중국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니까. 그쵸? 그리고 배터리는 잠깐 쉴 수 있는 핑계가 됩니다. 아, 배터리가요? 네. 왜냐하면 배터리 같은 경우는 IRA 수혜라 그래가지고 미리 많이 오른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근데 여러분이 물을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요. 이거는 지금도 보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MSCI 수급 이슈가 있죠. 11일까지. 그리고 006400 LG SDI는 미국 IRA보다는 유럽 쪽 이야기죠. 그죠? 다 맞잖아 결이. 그 다음에 LG화학은요. 양극재 소재 부분에 대한 이야기에다가 화학주 이야기죠. SK이노베이션은 금방 좀 쉬고 있지만 약간 정유주가 받쳐주는 거거든요. 010950 이렇게 S-오일이나 GS처럼. 근데 S-오일이나 GS가 이렇게 010950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도 여러분들은 잘 못 살 거야. 사실 한 주 사도 되는데 안 사더라고. 근데 저는 산다면 그냥 조금 무겁지만 S-오일도 나쁘지 않아요. GS도 나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장이. 포스코 손 안 나갈 거 아니야. 안 하면 돼. 건설주 왜 이렇게 무리하려고 그래요? 너무 나쁘다는 건 안 하면 돼요. 네? 오늘 대우건설이 좀 움직였는지 모르겠어. 재건사업 관련해가지고. 불안하면 안 하면 돼, 제껴. 좋은 것만 해. 건설 어차피 불안하잖아. 항공주 같은 거 올로는 가지만 불안하지 않겠어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니까.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주들은 약간 불안해도 바닥이니까 들고 조금만 입질해 보겠죠, 화장품은. 근데 얘는 소비주거든. 근데 소비주니까 또 괜찮죠. 광군제도 있고. 나쁠 건 없어요. 사실 이런 자리가 그리 나쁜 자리 아니에요. 이게 코스맥스입니다. 변동성을 원한다면 2차 한복 이런 애들 좀 나쁜 자리 아니에요. 음봉이지만은 양봉이죠. 양봉 조금만 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파라다이스 같은 거 오전에 내리려면 딱 주어야 되는 차트예요. 주어야 되는 차트. 호텔신라도만 내수주들은 약간 이렇게 변동성이 작은데 이런 양봉들이 그리 나쁜 양봉이 아니에요. 이제 뭐 저런 테마주처럼 많이 가지는 않겠지만. 자, 오늘 특산 네오룩스도 양봉입니다. 이런 양봉들이 보초병 보내는 양봉이죠. 종목 많아요. 아, 너무 많이 말씀드렸나? 얘도 양봉입니다. 지난주에 메타 움직였죠. 우리 콜세스 이런 거 매매하고 그랬었는데 콜세스 좀 올 때면 유플렉스 이런 애들 메타 양봉이에요. 많잖아. 그렇지 뭐가 문제인겨. 제가 아까 출발할 때 약간 제가 약간 조금 신뢰를 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초반 올 그냥 방송이 조금 쎄한데 치네오도 양봉이야. 그냥 자신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런 거만 안 하면 얘는 올라. 근데 이제 항공주다 보니까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자신이 없는 건 조금 사거나 줄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매매를 조금씩 해봐요. 한 주씩. 아니면 100만원짜리 하나 틀어가지고. 그래야 돼. 그냥 100만원 그냥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공부한다 생각하고 사봐야 공부가 돼. 고민을 하고. 응? 또 삼성전자가 치고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툭툭툭 지금 차트 안 보고 하는 것처럼 동진세미 캠도 사봐야 되는 거고. 근데 하이닉스가 간다고? 그러면 하이닉스 때문에 지분에 빠진 게 뭐지? 하나마이크론이었나? 하나마이크론 지금 자리 1위 있으면은 아, 이 양반이 그랬잖아요. 장대 연봉의 첫 번째 오일수니까 매수잖아. 매수해보는 거야. 21선 생각하고. 근데 9천은 만원짜리 미만이니까 조금 더딜 거 감안해가지고 베팅을 낮추면 되는 거잖아. 맞죠?
밀리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바로 딱 손절 잘라버리지. 한 1, 200만 원 가지고 움직여야 돼. 안 그러면 아무 남는 거 없어요. 아무 남는 게 없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인데 이미 계좌가 두렵고 말고 한 게 어딨어. 이미 그 단계 넘어섰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자신을 과대평가하세요. 계좌 개차반인데 두려움 쪽팔린 게 어딨어. 계좌 한번 까봤다 했는데 이미 끝난겨. 여기서 지금 체면 차리게 됐어요. 응? 뭘 체면이요 지금 2판 4판이요. 안 그래? 그런 거는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그래서 트렌드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약간 중간선거, 사실 중간선거는 이 중간선거의 연결은 바로 저는 그렇게 하고 여기서는 급변화는 뭐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결국 중간선거는 뭐로 연결되느냐 하면은 G20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는 요 그림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선거는 G20 정상회담으로 갑니다. 불과 이게 8일이면 요게 15, 16이에요. 15, 16으로. 요렇게 됐을 때 더 많은 재료가 있어요. 자, 내가 뭐라 면박 주려고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아주 이제 면박 줄 만한 제가 지금 팔뚝을 걷게 하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걸려봐라 이제. 오늘 왜 이러냐면 연말 랠리 기대해도 될까요? 산타 랠리 있나요? 지금요 지금 연말이 뭐지? 뭘 신경을 쓰는 게 연말에 뭐지? 연말을 생각을 해. 지금 금투세도 지금 파네. 지금 11월 6일이요. 11월달 양봉에 집중혀. 예? 이 11월 달 양봉이 높게 나오면 12월 달 없어. 거꾸로 미안하지만은. 없단 말이 무슨 폭락하는 말일까? 이달에 땡겨가지고 이달 말에 연말에 하면 2,500 갖다 두잖아요. 11월 30일 날. 12월 달 없어. 그냥 이런 봉이요. 지금요, 지금. 도대체 산타 아버지야. 아빠가 산타요. 너무 카드에서 미안해. 아빠 힘들어 요새. 직장에서 잘리고 주식 막 개말려가지고 와이프 몰래 하다가 개작 살라고 지금 애놈 새끼는 자꾸 돈 달라 그러고 학원 삥땅이 치는 거 뻔히 아는데 미쳐버리겠어 지금 애비들. 미안해요. 지금요 오늘만 살아 오늘만. 농담이 아니라 이 11월 장이 정말 좋잖아요. 만약에 정말 저는 2,400, 2,500, 600까지도 보니 이렇게 되면 12월 달 장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탄력이 떨어져요. 어떻게 식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쁘진 않죠. 이짝 난다니까. 이 지금 삼성전자 이거 간지럽잖아. 이거에서 지금 1% 뛰게 할 거야. 이짝 날 수가 있어요. 11월 달 너무 강하면. 지금 11월 달 해야 되는겨. 어? 여러분들이 하는 사이에 벌써 지수가 우리가 지난번 2250 봤잖아요. 2150에서 그러면은 10% 오르면 얼마요? 갑자기 사투리 쓰고 그래요. 215잖아요. 그러면은 2365잖아요. 2365. 10%까지 와버렸어. 벌써 우리 지수가. 코스피랑 다우랑 지금 친구요. 10% 올랐다니까 저점 찍고. 베어마켓 랠리입니까? 질문이 왜 나오는 게 이미 지금 곰이 지금 계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말 아시겠죠? 이 개싸게 안 가서 그런겨. 안 개싸게 여러분들이. 때 간다니까. 누구 때문에? 애플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만큼 애플이라는 회사는 욕먹을 회사가 아닙니다. 저는 애플 들어 올리는 거 이거 순간이에요. 위 하나 꺾이면. 오늘 지금 반영이 안 됐는데. 위 하나 꺾이고 홍콩 증시 딱 살아나. 오늘도 5%예요. 오늘 거 맞니? 이래 되잖아요. 금방 살아납니다. 응? 오히려 지금 11월 달에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적극적이진 못하겠지만은 양봉 종목들 따라다녀야 돼요. 따라다녀야 돼. 안 그러면요 헛방되는 겨. 지금 뭐 티슈지 이런 거 붙들고 있으면 티슈 붙들고 있는 눈물만 흘려야 되는 겨. 아시겠죠? 이상 가지 마. 티슈지 어떻고 신라지 이런 거 물어보지 마. 남살스러워. 어디 쪽팔려서 밖에서 말도 못 이런 짓 하지 마라. 왜 자꾸 올라가는데 빠지? 그냥 오늘 방송 너무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빨간 것만 봐요. 웬만하면 물릴 때 물려도 빨간 거에 물려. 그래도 돼. 그만큼 제가 왜 텐션이 높냐 하면 그만큼 지금 장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충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금양이란 주식이 있어. 근데 너무 무서워. 그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손절선 딱 잡고 해야 되는겨. 그래, 그 베트남 개발. 이 좋은 장이는 동전주 왜 하는겨, 무겁게. 하지 말아, 좀. 하면, 남들 잘 먹고 내가 급등주 하는 사람이면, 여기서 주식 못 팔 거면 절대 하지 말아요. 이 자리에서 주식 못 팔 거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날 바빠가지고 못 봤어요. 그래도 똑같아. 그 다음날 못 팔 거면 절대 하지 말아. 그 다음날 또 부장님 아침부터 출장 보내가지고, 와이프를 스마트폰 집에 두고 와가지고 와이프 모르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가서 봤더니 그 다음 또 못 팔, 세 번의 기회를 줘도 못 팔면 주식 하지 말아. 급등주 하시는 분들. 이거? 그거 의미 없어. 아시겠죠? 자,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엔투즈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인데, 역발상으로는 괜찮아요. 그죠? 역발상. SM인데. 아니면 JYP가 있어요. 역발상으로만 괜찮은 정도예요. 이런 주식들은 조금 웬만하면 좀 피하라 그래요. 갖고 있으면 좀 기다려 보겠는데. 왜 그렇죠? 여기, 이거 어디예요? 여의도에서 지금 갈팡질팡해서 그래. 이런 섹터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약간 내 의사와 다르게 지 마음대로 흘릴 것 같은 그런 것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섹터들은 그냥 보수적으로 보는 게 나아요. 그게 마음 편해. 하이버처럼. 하이버 넷말벌은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이버 넷마벌이 분석해서 오를 수 있는 주식이 아니죠. 그렇죠? 엔트리도 마찬가지. 이 투자 심리가 중요한 거거든. 어쨌든 지난주에 참 입에 담기 참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투주로 들어갈 자금이 중국 이야기 하니까 펄어비스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본 대로 여러분들이 해온 대로 이렇게 하면 60일선까지는 가더라. 20일선 돌아서는 때 좀 시간 걸리더라. 조금 보수적으로 사는 거. 조금 봐봐. 그게 지금은 한 달 동안은 그런 거 배우세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덴티움 보라 그러죠. 임플란트 보라 그러죠. 딱 그러잖아.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이야기했잖여. 자, 덴티움 들었다. 채팅방에 1번. 분명 여러분들은 채팅방 1번 안 남깁니다. 왜? 1번을 남기는 순간 쪽팔리니까. 쪽팔려도 괜찮여. 응? 보라 그랬잖아. 레이 보라 그러잖아. 레이. 지금 쪽팔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 이미 쪽팔려. 주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원래 이맘때면 벌써 저기 동남아 가서 망고 먹고 있어야 돼. 11월이면. 지금 주식하고 있는 우리가 쪽팔리다고. 나도 쪽팔리고. 그러니까 쪽팔릴 거 없어요. 응? 없어. 제가 어제 밤 11시, 12시까지 방송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까칠해. 잠을 못 자가지고. 근데 오늘도 일정이 거의 12시 집에 가. 예. 그럼 내일 아마 오후 7시까지는 그냥 풀 스케줄이에요. 3일 동안. 그래서 조금 까칠해도 이해하지 마시고 저게 오늘 미쳤구나. 오늘 되게 말이 까칠한 거에 대해서 그냥 그리려니 하세요. 네? 아시겠죠?
이제 중국 저는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어찌 딴 건 모르겠는데 리창이 어떤 놈인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알면 좋은데 그거는 사실 좀 캐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방송 퀄리티 조금만 높여 볼게요. 너무 싼 마에 방송되고 있어요. TV 쪽도 나가는데 나가라면 나가라 그래. 내가 뭐 이판사판이. 어쨌든 간에 이번에 중국은 거의 시진핑 쪽으로 맞춰졌습니다. 맞춰졌죠. 맞춰졌고. 하나 더 볼게요. 중국이 이게 외환 보유고인데 실제적으로 중국이 지금 3조 달러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중국도 되게 심각해요. 중국 저렇게 오늘도 아까 물가지표 발표됐잖아요. 얘네들 착살나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이 보면 중국이 지난번에 여기 중국의 지금 9월달 지표 여러분들 좀 머리 아픈데 그냥 간단히만 다시 복습해 볼게요. 얘네들 GDP 3.9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가 죽어버렸냐 하면 부동산에서 죽어버렸어 여기서. 마이너스 성장하죠.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고정자산 투자라는 게 제조업 경기인데 요게 중국은 이렇게 한 자리가 나오면 안 돼. 5.9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꼭 무슨 볼링판, 보드판 같죠. 볼링 좀 치시는 분, 예, 막 굴려버려 대충. 어쨌든 그러고 근데 중국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소매 판매예요. 중국도. 근데 지금 보면 2.5잖아요. 뭐 옛날 수치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국은 제가 볼 중국은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2.8%예요. 오히려 저물가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리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중국은 차라리 물가를 좀 올리려 그러면은 돈을 풀어가지고 여기서 살아나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 중국이 아무래도 제 생각으로는 이 위안화 오히려 중국이 위안화 철 상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직간접적으로. 어쨌든 두 번의 출렁임이 있었어요. 이건 실시간 시세는 아닙니다. 고시환율인데. 요런 관점에서 봤을 땐 중국의 위안화 강세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주식을 본다면 아까 봤던 덴티움 이런 종목들도 나름 의미 있는 이제 지금이 바닥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바닥주 좋아하시잖아요.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양봉 딱 올라오는 애들 일단 모아놔요. 이런 애들 10% 20% 먹으면 조금씩 금방 커브 됩니다. 호텔신라도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 중국 때문에 박살났으니까 이런 거 보통 가면 한 7만 4, 5천원니까 여기까지 가거든요. 그럼 벌써 주당 10,000원이 나오잖아. 물론 6만원 딱 6만 1,000원 깨버리면 또 비중 약간 3분의 1 정도 들었다가 그렇게 하는겨. 바닥에 주식을 살 때는 되게 유연해야 돼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바이닉스 사가지고 샀다가 보유했다가 틀리고 샀다가 보유했다 틀리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제 조금만 더 넓혀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닥에 사는 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 조금 생각보다 먹거리가 좀 많을 것 같고 오히려 아까 엔트 질문 때문에 그런데 종목 상담 안 돼. 예.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배터리 소재주들이 가는 자, 이 포스코 케미칼이고 포스코는 그룹이 좋아야지. 포스코 그룹 쪽은 돈을 많이 쌓아요. 그죠? 그건 알고 있죠. 포스코 쪽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돈을 그냥 밀어붙여요. 포스코. 그러니까 얘인데 근데 봐봐 에코프로 BM도 지금 보면 약간 치죠. 바닥에서 쉬는 거는 그러려니 하는데 고점에서 쉬면 여러분들 얘가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에코프로도 그래. LNF도 그래.
코스모 신소재도 지난주 SDI 때문에 많이 올랐던데. 근데 얘도 지금, 얘도 좀 그래. 세비캠인가 뭐식인가? 저기 뭐 성일하이텍인가? 이런 애들도 지금 그래. 이제 첨보도 좀 그래. 뭐가 보이세요? 배터리 소재에서 좀 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금 일부가 어디로 가버리냐고, 또 반도체로 좀 갔을 거고. 계속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야 돼. 자금은 새 돈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쪽이 조금 쉽다고. 왜? 배터리 쪽이 IRA 수혜주였으니까. 그러니까 수혜 피해를 떠나가지고 약간 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산이 되네. 엔트주가 안 간다고 하면 약간 심리적으로 SM에 찾던데 돈이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디? 비슷한 거. 컨텐츠. 컨텐츠로.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막 레몽레인이라든지. 이봐, 레몽레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텐츠로 간다니까. 사마 네트웍스라. 사마는 좀 안 움직였나? 에이스토리라든지 조금 쉬고 있는 애들, 에이스토리, 요런 애들. 위즈웍 스튜디오. 그래, 위즈웍 스튜디오. 아바타, 넥스트. 이런 애들. 이봐. 지금 그냥 딱 짧게 3% 5% 아니면 주봉 양봉 잡고 그냥 접근할 충분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다수의 이 분들이 보고 계시고 또 영상이 남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요거 아침에 초반에 좀 텐션 높여가지고 오늘 그냥 방송 끝나자마자 폐기 처리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우리 피디님 마음이야. 올렸다가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면 바로 폐기 처분될게요. 그 다음 문제인데, 그래서 엔터주 쪽으로도 그런 흐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잊지 마요. 엔터주도 보세요. CGV는 조금 무겁잖아. 조금 무거워. CGV 조금 무거우니까 공매도도 많고 유상증 얘들 빼고, 뭐 예를 들어서 이쪽 엔터주 조금 들어오기 전에 조금 가벼운 게 쇼박스 같은 애들 조금 가볍나요? 쇼박스 좀 별론데. 저기 근데 대충 보면 제가 레몽레인이 힘이 좀 좋아요. 레몽레인. 레몽이 다 위즈버 계열이야. 위즈버 발음이 안 되네. 이 레몽이 다 위즈웍식 거 위즈빅식 거 위즈빅. 왜요? 왜 방송이 힘들었어요? 뭔 말이에요? 위즈웍이 어디 라인이죠? 컴투스 라인이에요. 그래야? 그래야. 서로 투자 받았더니 이런 쪽으로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저는 컨텐츠 쪽도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 그게 있어서 약간 이제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메타 솔루션도 마찬가지. 중국 좋아지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철강보다는 화학이에요. 화학. 근데 화학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투자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소재 쪽을 본다면 첨단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은 어쨌든 소재 쪽이니까 한번 볼만하죠. 호성 첨단 소재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배터리나 이런 거 볼 때 볼만한 거고. 근데 만약에 정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그러면 이걸 차라리 질러야 돼요. 진짜 오래 쉬었는데 맞습니다. 효성 TNC를 질러야 돼요. 그래요? 이건 스판덱스예요. 30만 원 하는데 잘 움직여요. 스판덱스. 똥손은 되지 마세요. 물론 그게 똥손 될지 모르겠지만 효성화학은 죄송합니다. 효성화학은 참 무거운 친구예요. 효성그룹주 중에서는 딱 얘들이 인적 분할을 했는데 효성이 있고 너무 깊게 잡아들이는 거 아닌가? 혹시 여러분이 똥손 될까봐. 효성은 무거워. 무겁다고.
그러니까 효성 육한 4-5개 있으면 거의 첨단 소재 쪽에서는 거의 효성 첨단 소재가 잘 움직이고 지금 대한유화도 본업보다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롯데케미칼처럼 그런 거잖아요. 신소재잖아요.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 근데 고려아연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고려아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차트는 별로예요. 왜 별로인데? 안 빠졌으니까. 안 빠졌는데 신고가도 아니니까. 이런 거 별로라 그래. 아예 신고가로 치고 가든가 아니면은 안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박스에 갇혀 있으니까. 좋은 회사들 많아요. 송은산업 이런 애들 좋은 회사들이야. 찍으면 다 나오네. 요새 이런 좋은 회사들 이런 거 사놓으면 수익 웬만하면 수익 나요. 하나방지제죠. 화학주종에서 중소형주에서 좋은 회사 2개 찍으라 그러면 보통 송은산업 아니면은 휴캠스란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개별 단타에는 안 맞아요. 휴캠스는 조금 변동성이 심하고 사실 송은산업 같은 경우는 수급 한번 붙으면 잘 가요. 붙었네 조금씩. 이렇게 툭툭툭툭 들여도 종목이 많이 나오죠. 그만큼 지금 장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궁금하다는 거야? 원래 페노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 실적 발표도 있는데 별로 좋을 게 없는 생태잖아요. 그래도 올라버리는 게. 근데 약간 좋을 게 없는 거는 굳이 내가 그걸 안 해도 돼요. 뭐. 질문 뭐 올라왔어요? 궁금해요. 아니. 코코롱님 뭐라고 적으신 거예요? 종목 상담이면 패스인데. 귀여우세요? 귀엽기는 내일 모레 한갑될 사람. 자, 방송 집중해 주시고 오늘 같이 혀. 빨리 가자고요. 그래서 중국은 생각보다 여러분이 어, 공화당이 이기면 공화당이 이기면 신재생 에너지가 일단 그래서 오늘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 그렇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똑같아. 돈이 많이 드는 섹터라서 별로 어, 현재로서는 상강 에미티 같은 애들은 사실은 상관이 없는 회사예요. 근데 시장이 지금 어떤 시장이지? 낙폭주로 무치해서 그런 거예요. 태조 이방원에서 시장이 한때 움직였던 똑같아요. 알바끼인데 태조 이방원에서 얘 살려두고 얘만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조금 늘어질 것 같고 그런겨. 방산하고 조선은 거의 다 이는 에너지 쪽이고 실적이 있을 거고 이거는 뭐 그냥 좀 너무 좀 쏠려서 한쪽으로 수급이 이거는 뭐 동상이몽의 성격이 좀 있고요. 약간 싫은 거야. 근데 요게 거의 같은 쪽이거든, 이쪽이랑도. 근데 유가가 오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이 두 개는 좀 낫겠죠. 섹터로 놓고 보면 유가 오른 쪽이니까. 근데 11월 달에 누가 조선주를 투자를 합니까? 잘 안 해요. 11월 달 이때는 조선주 투자 잘 안 합니다. 연말에는. 특히나 조선주는 실적 발표에서는 거의 잘 안 해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왜 제가 금강밴드나 이런 주식 에너지 관련주 말했냐면 실적 발표할 즈음이라서 그래요. 실적 발표하면 팔고 나오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BMT나 태강도 마찬가지. 실적 발표할 때 발표 나오라고 단타로 들어가서 그 이야기. 연말로 가면 돈이 크게 들어가는 섹터는 투자를 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부양책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막 학교를 짓고 그런 인프라 투자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IRA 법안, 미국 IRA 법안도 결정적으로 인프라 투자, 어찌 보면 감세 정책인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다 인프라 쪽이 인프라. 국가 대 수주를 해야 돼요. 국가 대 국가. 국가 대 국가, 이것도 국가. 이거는 경기가 좋아야 돼요. 요새 수주 이야기 안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했어요. 우리 이금년님 잘 주셨네. 환율 많이 꺾이죠. 우리나라 원예 환율이 많이 꺾였단 말은 지금 장이 오르고 위안화하고 중국이 오른다는 소리예요. 1,400은 깰게 우리나라 환율은. 깨잖아. 트럼프가 왜 대통령이 돼? 한 2년 뒤 이야기예요.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어느 정도 고유가를 원한다. 아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보시고 네.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자리가 현대건설 찾던데 이런 자리 여기 딱 잡아가야 돼. 이제 계속 현대건설인데 지난번에 요렇게 이제 레벨을 제가 아마 36,000원인가 그 잡아드렸는데 35,000원인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요런 것들은 계속 이제 허리를 올려가는 거예요. 허리를. 바닥 주식들은 자꾸 허리를 올려주는 게 좋아요. 밑에서부터. 근데 잠깐 허리에서 깨지딱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이게 높이 가요.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에서 바닥주는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바닥주. 그 다음에 이런 바닥주들, 양음양 바닥주들. 가장 게으른 자의 매매법이라 그래요. 근데 그 가장 게으름의 뒤에는 가장 지켜야 될 선에 대한 심각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이, 자기와의 약속. 이 의미 있는 반등의 자리를 다시 오게 되면 나는 최소한 비중을 줄이거나 주식을 매도한다는. 그래서 바닥에서 주식에 들어오는 이 양봉 종목의 주식을 사는 사람이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강력한 어떤 메시지와 경고와 결단이 없다면 이 사람 이런 패턴보다는 차라리 올라가는 주식에서 눌림목을 주는 주식을 사는 게 낫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강밴드라든지. 왜? 이미 주봉 월봉에서 조금 안전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반영이 되어 있는, 내가 아닌 그 다른 사람들도 조금 편하다 느낄 수 있는 이런 주식을 매매해가지고 조금 추세 추정하는 방법이 낫습니다. 그것도 싫다 그러면은 그냥 장 열리는 급등주 분봉 띄워놓고 빗사이로 막가야 그 동물적 감각으로 치고 나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 성향에 맞게. 오케이? 예. 전날, 다음날 보통 단타 오전에 붙으신 분들은 전날 이렇게 오전에 붙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날 막판에 땡겨둔 걸 다 뽑아둡니다. HTS에. 그래 놓고 저 같은 경우는 7029 미니화면인가? 얘를 한 15개 띄웁니다. 지금은 제가 이 일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사람은 눈이 두 개잖아요? 근데 한 번에 10개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럼 다다다다 이렇게 띄워놓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까지 하라고. 이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안 봅니다. 미리 전날 이렇게 뽑아 놓겠죠. 아침 효과 보고 뭐 정신없는 게임이죠. 뭐 주식이 아니라. 그쵸? 아침에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다 바꿔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죠. 보고 오른손은 안 보입니다. 왜냐면 나는 요 키보드에 능숙해 있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누가 엔터로 주문 냅니까? 마우스 주문 안 내죠. 단타 치면. 그죠? 마우스 주문 안 되면 키보드 주문 냅니다. 그 왼손은 그냥 이렇게 이제 타점 잡는 거고 그냥 오른손으로만 주문 냅니다. 이렇게.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선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게 저는 자신과 맞게 매매를 하십시오. 몇 개. 근데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시장은 내일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내일은 아마 저는
글쎄요. 이제는 제 이번 주 축은 거의 이쪽보다는 왼쪽 오른쪽으로 와 있습니다. 왼쪽 코스피보다는 코스피는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나왔다는 표현보다도 저는 일단은 요렇게 60일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쉬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응? 쉽게 말해서 우리 제작진이 커피를 갖다 주셨는데 시작하자마자 제가 깨끗 찔러 가지고 코스피는 그냥 삼성전자랑 같이 봅니다. 보는 듯 안 보는 듯. 코스피 지수는 이제부터 이번 주는 보는 듯 안 보는 듯. 굳이 뭐 안 봐도 별 상관없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LG전자처럼 봐야 됩니다. 이 의미 있는 힘을 이어가는지 멈추는지, 또는 하이닉스처럼 봐야 돼요. 이 의미 있는 힘을 이어가는지 메꾸는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요 하이닉스의 축이 의외로 코스닥의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에는 바이오 게임도 많습니다만 조금만 순번을 내리면 12일 인호공업, 그 다음에 조금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밀려서 그렇지 되게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16위 솔버레인, 19위 동진세미캠, 27위 원익 IPS까지. 그쵸? 어차피 주식은 또 하나 그런 것도 있어요. 정말 원화가 내려온다 보십시오. 내일 만약에 원화 1400 아침에 깨면 출발하면 생각보다 내일 아침에 셀트는 헬스까지 뛸 수 있습니다. 별로 투자는 안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거예요. 환율 내려온다고 자동차 못 가고 그런 결이 아니에요. 환율이 내려왔다는 말은 한국 증시의 상대적 매력도가 커졌다는 거고, 환율이 내려온다는 말은 중국의 위안화가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일본의 엔화도 약세가 좀 간접적으로 조금 멈춘다는 이야기고, 달러, 유로화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올라가다 마는데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하며 외국인들은 조금 더 편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오히려 제일 먼저 덤비는 게 기관들일 겁니다. 외국인들은 그들의 길을 계속 가져오는데 기관들은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환율이 내려오면 그냥 일단은 뭐 환율 수혜주 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장의 틀이 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환율이 내려오면 금리도 꺾입니다. 아, 그래요? 네. 환율이 내려와서 금리가 꺾이면 항상 치유 같은 국고채나 회사채 금리가 주춤하게 되면 그게 바로 어디로 가느냐? 야, 재밌죠? 바로 건설주로 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끌고 가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메커니즘으로 장을 볼 때는 일단 되게 짧게 봐야 돼요. 왜? 큰 그림에서는, 큰 그림에서는 한 가지 이 단어가 남아있거든요. 뭐지? 예. 이제 그 이야기 조금 예, 벌써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 아직 이번 주에 산이 하나 남았거든요. 뭔데? 물가지수.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이거는 뭐냐 하면 이번 12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50월 올릴래 75를 올릴래 확률입니다. 내려갔죠. 그쵸? 만약에 별로 의미는 없지만은 내려갔죠. 이 올라가고 이거 50%까지 됐거든요. 만약에 10일 날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얼마 지금 예상치는 그냥 약간 낮은 수준인데 근데 만약에 이 표가 이게 90으로 뛴다든지 얘가 팍 내려가면 정시 아주 조금 더 편하게 갑니다. 그때 반응하는 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애플의 주가가 딱 정신 차리면 LG이노텍는 개별 종목 말고 어? 종목 말고 시장이 진짜 좋아집니다. 더 좋아집니다. 이때는 아까 말한 대로 오죽하면 자이언트 스텝이든 이 뭐 이런 관련주든 코스닥 종목들 잘 가요. 대신
PNT라든지 이런 배터리 관련주 딱 쉬어버립니다. 물론 이걸 미리 하차할 필요는 없어요. 알고는 있으라는 거예요. 코스피 쪽이랑 조금 달라요. 미래 나노텍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별로 여러분은 못 들어갈 거예요. 강원에너지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내가 눌림목 매수 안 해도 밑에서 지금 알아서 계속 올라와요.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3천당 제약가에도 오늘 제 눈에 밟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굳이 고점 가는 종목들 눌림목 사고 힘들게 하지 말어. 그래 안 해도 돼. 동진 세미캠도 마찬가지야. 3만 원이잖아. 그럼 밑으로 5% 사무시고 28,500원 다시 꺼놓고 다시 붙어. 그리고 얼마 보면 돼. 그냥 이렇게 봐 돌파로. 근데 이렇게 짧은 단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 뭐 그것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연말장이야. 연말장은 제가 아까 왜 산타랠리 나올 때 이런 지하 지금이 산타에 그런 이야기 했냐면 이게 비정상이요. 2020년도 11월 12월 달이에요. 이런 장이 어딨어. 이게 비정상이요. 그래서 11월 때는 정말 15% 20% 오르잖아. 12월 달은 이런 차트 보면 돼요. 그때는 산타는 이미 아빠야. 없어. 내가 산타라고. 여러분이 산타고. 여러분이 산타, 여러분이 산타. 이따가 산타세요. 아이고, 아재 개구띠. 여러분이 산타. 너무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제가 생각할 땐 산타가 오려면 11월이 가장 강해야 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11월 달이 올해 정시에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11월이 어떻게 마감하냐에 따라서 12월이 있고 1월이 있고 어차피 내년도도 출렁거려요. 무슨 수로 장이 다시 이까지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긴 말 필요 없잖아. 무슨 수로 3,000포인트 바로 가겠어요. 최소 6개월, 1년은 걸리겠지. 나라가 뒤집혀졌는데 전 세계가. 복구하는 시기입니다. 복구. 시장도 복구. 왜? 당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시 돈을 풀어야 돼. 돈을 못 풀잖아. 돈 못 풀어. 근데 유일하게 돈을 풀 수 있는 나라가 있네? 그게 짱국이래. 그래서 저는 중국 정시가 나름 산타가 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만. 얘들이 출발했거든. 얘들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이 2019년대 코로나 만들었잖아. 얘들이 풀어야 돼.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결자 해지 맞습니까? 출발을 얘네들이 했으니까 끝은 얘들이 맞으면이지.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2019년 12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얼추 만 3년 사이클이거든요. 얼추 뭐 짜 맞추면 그게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중국은 확실히 부양책이라는 카드를 갖고 있어요. 12월에 중국은. 뭐 꼭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 티나는데 12월 강했다고 이렇게 잘해보면 너무 사자 같은데 약장사인데. 뭐 약장사든 어쨌든 간에 12월 달에 중국이 네? 네? 그리고 이 삼천선에서 지금 정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 하나 주셨는데 중국발 모멘텀으로 오르는 겁니다. 중국발. 중국의 뭐 그냥 노멀하게 말하면 코로나 봉쇄에 대한 뭐 또 여러 가지 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뭐 등등등. 우리 장 마찬가지. 어쨌든 중국 본토 증시의 변동성이 지금 일주일 만에 상해가 한 5%, 홍콩이 한 20% 올랐을 텐데
15% 올랐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대신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요 방산주도 마찬가지, 현대로템밀은 좀 무겁다 싶은 생각은 좀 라이트하게 봐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전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은 조금 무겁게 봐요. 방산. 전 그리 봅니다, 방산. 방산도 살아있는데, 오늘 뭐, 하나, 이 봐봐요. 제가 냉정하게 에어로, 오늘 또 수주 공시 나와서 움직이는, 이거 어차피 내가 못 살 주식이잖아요. 이런 주식은 못 사요. 꼭 내가 사면 빠질 것 같거든. 내가 안 사면 오를 것 같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이 배열에서 이렇게 60일, 5, 20일 배열 해가지고 돌파합니다. 이렇게 돌파하고 나면 대부분 보통 목표치가 진짜 짜 맞추듯이 이 배열 밑에서 20일 출발점 목표치 잡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때가 얼마야? 렉스 볼 때 9,000원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9,000원이면 78,000원 나와요. 대략. 꼭 그런 건 아닌데 진짜 힘이 좋은 친구들은. 그럼 보통 이 정도 가면 내가 목표가 최대 맥스를 밑에 요 각만큼 잡습니다. DC 나온 자리 보통 잡는데요. 깊게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영업 비밀이라. 그럼 그까지 보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짜 맞춘 듯이 그냥 79,000원 찍고 빠지는 겁니다. 이거 뭐 재료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차피 지수가 아까 삼성전 이야기했습니다. 코스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배열로 가게 되면 이게 정배열로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지금 정배열이 아니잖아. 그때 이게 이격 조정을 하면서 순환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좋고 나쁘면 문제보다 그냥 삼성전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이제 밑단위 좀 붙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도 제가 초반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1시간 반이 또 이렇게 지나갔네요. 어쨌든 중국이란 단어 조금 포인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월화목금 여러분 하니까 내일도 12시 반에, 밝은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우리 계속 하죠? 안 계신가? 우리 2시부터 또 하죠? 계속 하죠? 예. 마지막 승부주까지 해서 아마 또 많이 겹칠 종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또 실제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마감까지 쭉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예, 짜이찐